세자가 쓰러지고 나서 대비는 권위관을 고문하며 나름대로 세자가 왜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지 조사를 하고 다닙니다. 질문의 내용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였고 대비도 외부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칼로 찌르는 상황에서도 중전의 지시로 책의 내용대로 치료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비는 누구든 권위관의 입을 못 열 거라고 말하면서 그를 살려둡니다. 입이 무거워서 살리는 것도 그동안 뒤에서 몰래 치료한 중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권위관은 영모 세력이었고 중전을 공격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외부 약재를 고백하게 됩니다. 태소영이 외부 약재를 유수광에게 이야기하고 바로 황원영에게 전달합니다. 때문에 대비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황원영은 증거를 조작하여 바로 1차 국문을 열고 주상뿐만이 아니라 대비와 중전까지 부릅니다. 이 부분에 엄청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1차 국문에서 황원영이 권위관에게 외부 약재를 고백하려고 하고 주상이 출처를 밝히라고 하니 대비는 이미 권위관이 입이 무거운 사람인 것을 알고 별일 없겠다고 기대감 없이 쳐다봅니다. 하지만 권위관은 조금도 참지 않고 바로 중전이라고 외치려고 입을 벌리는데 뜬금없이 황원영이 기다리지 못하고 중궁전이라 임화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원영은 권위관이 말을 하지 않을 거로 생각해서 바로 외친 것입니다. 이에 권위관은 원래는 말하려고 했는데 왜 내 말을 자르는지 약간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한낱 의관이 이렇게 결국 범인으로 몰린 중전은 갑자기 세자가 독살당했다고 모든 사람들을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여태 표정 변화가 없던 대비는 놀라서 중전에게 무슨 말이냐고 합니다. 사실 대비도 세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독살 여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임화릉도 문제인 것은 이 부분도 그냥 세자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태인 세자건까지 이야기하면서 결국 영린을 건드립니다. 그러다 결국 대비는 윤왕후를 왜 만났냐고 화를 내게 되고 네가 중전인 게 싫다고 막말합니다. 이 사건은 임화릉이 엄청 어리석게 움직이고 잘못한 것입니다. 태인 세자 죽음을 자꾸 자기 자식의 죽음과 연결하는데 사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병세가 비슷하다고 해도 태인 세자 모친인 윤왕후는 임화릉을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적입니다. 임화릉의 남편과 대신들에 의하여 역적으로 몰려서 온 가족이 죽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잠시 맺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인연에 기대어서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자기 가족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와 내통하는 것입니다. 이미 대비는 넓은 마음으로 윤왕후와 만났다는 사실까지 참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국문장에서 태인세자 사망건을 뜬금없이 소리칩니다. 말하지 않아도 태인세자 건으로 이후도 신하들 눈치 많이 보고 이런저런 비밀들도 많아서 불편한 일인데 보는 눈이 많은 국문장에서 임화릉은 눈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넓은 시어머니라도 화를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후 대비는 이호에게 왜 국문을 멈췄냐고 중전이 세자를 죽였다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도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무엇 하나 명확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임화릉은 세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왕에게 이야기하고 조궁영 어이를 불러서 치료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중전은 야밤에 세자 이야기를 하러 급하게 왕의 처소로 갔다가 이미 자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여인의 신발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후 박씨가 새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때 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전은 이호와 이야기할 때 태인세자를 떠올릴까봐 세자의 병을 숨기게 됩니다. 결국 진실을 숨기게 되면서 권위관이 세자의 몸을 마음대로 하다가 죽게 됩니다. 임화릉도 결국 우려같이 부족한 어머니인 것은 병에 걸리면 전문가를 찾아가야지 윤왕후를 찾아가는 잘못을 합니다. 세자가 갑자기 쓰러지니 이것저것 의심하다가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윤왕후는 중전에게 하나 좋은 것 없는 존재인데 만나는 건 중전이 어리석음이고 이러니 대비가 화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중전의 잘못이고 사실 처벌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비가 이호에게 화를 내는 것은 뭐가 그렇게도 두렵냐 합니다. 사실 국문장에서도 이호가 대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이냐고 화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눈치 보는 이호는 두려워만 합니다. 대비의 호통은 이런 점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이호는 어머니에게 투정만 부리고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했는데? 결국 그 강한 대비도 울먹이면서 외칩니다. 너도 원했잖아. 그렇게 두려움에 맞서라고 하던 대비는 택현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야 신하들이 중전과 세자빈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택현을 받아들이고 정당하게 세자를 뽑는 과정에서 문제거리가 되는 것들에 삭을 뽑으면 되고 그 이후 실제로 그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대군들이 너무 부족해서 택현의 경합을
어느 정도도 못 버틴다면 세자를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베비는 이호가 어쩔 줄 모르고 숨어버릴 때마다 등장해서 용기를 내라고 자극을 줍니다. 세자가 쓰러지고 대신들이 폐세자를 주장하며 압박해올 때도 이호는 아무도 없는 빈 곳에서 더 이상 폐쇄자에 대해 거론치 말라 소리만 치고 있었습니다. 했다. 베비는 역시 밖에 나가서 안 된다고 하든가 말을 듣든가 피하지 말고 두려움에 맞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비는 이어서 신상궁을 불러서 볼을 몇 번 어루만지고 중전 잘 섬기라고 한 뒤에 뻔히 문 앞에 있는데 손에 화상 제국 있는 망녀를 중전이 손에 넣기 전에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2차 국문장에서는 페미윤 씨 이야기를 안 할 거라는 것도 이야기하면서 신상궁에게 정보를 줘서 임화령을 안심시킵니다. 이러한 정보는 위험한 정보이기 때문에 신상궁을 뺨을 치면서 주인을 제대로 섬기는지 확인합니다. 이전 개성대군의 흉측한 소문은 이만큼 상세한 내용이 아니기에 이번에는 제대로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부 약제 2차 국문이 시작됩니다. 과거 권위관을 고문해봤던 데비는 한우수셔도 말 안 하는 권위관이 어떤 말도 못할 거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중전이라고 말을 하자 어이없다는 듯이 코웃음칩니다. 중전은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외부 약제가 사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증거도 없이 중전을 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화령이 자기 변론할 때만 해도 데비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지켜봅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약제를 받았다고 하니 불같이 화를 냅니다. 받았다니요. 데비는 중전과 세자빈의 작전을 몰랐고 어쩌면 그냥 중전이 약간만 타격받고 끝날 일을 엉뚱한 짓을 하지 않을까 놀랐을 것입니다. 페비 윤씨 만난 거랑 세자빈에게 뒤집어 씌운 것에 화를 내다가도 사지가 다 잘려도 머리와 심장을 지킨다는 임화령의 말에 데비는 조금씩 중전을 인정하게 됩니다. 원성과 세자빈 사건은 임화령에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모두 진실을 모르고 중전자리 지키려고 세자빈을 버린 임화령을 욕합니다. 성남대군도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참고로 이후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성남대군의 급한 성격도 데비가 고쳐줍니다. 성남대군과 오해를 풀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어쩔 수 없이 받게 됩니다. 오해와 미움을 받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이호와 그의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비와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후 개성대군 사건에서 임화령이 유서를 조작하여 데비의 상궁에게 누명을 씌웠을 때 데비는 이리 저급한 방법을 쓸 줄 몰랐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뿌듯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임화령도 데비와 같이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역으로 데비를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름달의 부엉이 그리고 달려가는 중전으로 임금이 다스리는 나대 세계가 있다면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어둠의 세상도 있어야 합니다. 데비 역시 이호를 그냥 세자 자리에 앉히고 끝이 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표가 나지 않은 뒤에서 끝없이 관리하고 정리하면서 든든한 그림자 노릇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때로는 도덕적이지 못한 일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물밑의 그림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항상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나오면 그를 지원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린 부모가 언급되게 됩니다. 결국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계속 화두로 던지는 드라마입니다. 분량이 생각보다 많아져서 3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전 리뷰에도 많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리뷰 요약본 처음부터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아니었습니까? 너도 원했잖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아니라